365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사고. 그런데 특히 이 자동차 사고는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순간에 방심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2005년 11월 11년 경력의 무사고 트럭 운전사 김모 씨. 오, 11년 무사고. 베테랑. 오늘은 일에만 하고 좀 늦을 거야.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운전 조심하세요. 피곤해 보이시네. 힘이 쭉. 그날따라 유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파이팅. 모범 운전자 김 씨는 교통신호도 철저히 지키고 사건 가운데서도 양보 운전을 합니다. 운전 저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아, 저게 참. 그런데 몇 시간 후 김 씨는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2003년 12월 5년 경력의 무사고 운전자 가정주부 유모 씨. 아니 운전 다 무사고예요. 유모 씨 역시 늘 안전운전을 생활화했으며 신호 한 번 어긴 적 없는 모범 운전자였는데 정지선 지키기. 얘들아, 안전벨트 했지? 표정도 밝으신데.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 다 했고요. 아이들의 안전벨트까지 점검하고 나들이를 나선 유모 씨. 하지만 그날 오후 유모 씨는 물론 뒷좌석에 탄 아이들까지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또한 2004년 11월 택시 운전자 한 씨도 15년 경력의 무사고 운전자. 15년 무사고면 정말. 와. 완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그런데 한 씨 역시 자동차 안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됩니다. 세 운전자의 공통점은 모두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모범 운전자였으며 말도 안 돼. 사고 당시 자동차와 사망한 사람 모두 외관상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고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명의 운전자가 모두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아니 다 모범 운전자신데. 아니, 처음 운전하시는 분은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정이 어두웠는데 나머지 분들 굉장히 활기차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일까 이게? 차가 멀쩡했어요. 차가 멀쩡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외상이 없어요. 맞아. 일단 사고는 아닌 거죠. 사고도 사고. 아니고 또 그 아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일가족 전체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와우. 예, 사고의 시기가 그쵸. 모두 다 겨울철. 겨울. 한 가지네. 한 가지. 맞다. 이수근 씨 왜 웃으세요? 저 갑자기 아까 그 택시 기사 예. 선생님 그 그림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그림이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오늘 의상도 택시 의상이에요. 아까 택시 기사 선생님 차에 보면 그 위에 빈 차라고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빈 차는 차가 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트럭 운전사 선생님은 피곤하시다. 빈 차 연관을 시켜보면 차에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겨울철인데 엄마와 애들은 꼬마 애들을요? 가다가 잔 거죠, 하여튼. 갓길에 세워놓고 피곤해서 잔 상태에서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창문을 안 열어놓고 그냥 닫아놔가지고 공기가 없어진 거죠. 따뜻한 바람 때문에 이미 내부에는 공기. 저 얼마 전에요. 매니저랑 같이 차에서 자다가 이러고 깬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진짜로 숨이 막혀가지고. 야, 숨이 안 저도 들어가지고. 그거 생각했는데. 저도. 여름철에 또 에어컨 때문에 그런 사고를 저 본 적이 있거든요. 환기를 안 시키잖아요. 지금도 저 한강 가면요 문 닫고 주무시는 분들 제가 가끔가다 깨워주거든요. 이렇게요. 내리고 주무세요. 이러고 제가 했는데 아무튼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자는데 차 안에서. 창문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창문을 조금 열죠. 적당히 좀 열어놔야 돼요. 이거 아까 빈 차라고 하고 기사 아저씨 주무시는 거 봤을 때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형님. 이거 잘 좀 썼어요. 있어요. 입에 너무 달라. 좋아. 더 자신 있게 코에다 대보세요. 코. 맞죠? 겨울철에 이거밖에 없어요. 맞아. 사실 금방 끝날까봐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좀 저거 그런 하려다가. 경향이 없잖아요. 근데 야, 눈치 없이 바로 다 얘기하고. 그런 거였어요. 네, 그거 떠오르는 게 딱 그거거든요. 차에 사실 네. 공간이 넓은데 도대체 몇 시간을 자야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저 화면에 들어가 있는. 네.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거든요. 일단 보고 정답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켠 채 잠을 잤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 피곤했던 김모 씨. 잠시 길가에서 쉬던 중 그리고 날 추운 날은 정말 창문 조금 더 열기 싫어요. 그렇죠. 추위를 이기려 창문을 닫고 히터를 튼 채 잠을 자다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고, 어느 순간에 그냥 유모 씨와 한모 씨 역시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잠을 자다 공변을 당했습니다. 전화 싸울 때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처럼 추운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의 창문을 닫은 채 히터를 트는 경우가 허다한데, 히터 틀면서 창문 여는 것도 웃기잖아. 더구나 이런 상태에서 잠깐이라도 잠을 자면 순식간에 질식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자면 왜 위험한 걸까요? 밀폐된 공간에서 히터를 틀고 잠이 들면 실내 온도가 상승하면서 사람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 순간 사람은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 호흡량을 늘리면서 밀폐된 자동차 안의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만 증가하는 것. 게다가 히터를 틀어 밀폐된 공간의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의 운동이 매우 활발해지는데, 산소의 움직임이 활발하면 할수록 사람은 산소를 마시기 힘들어집니다. 이때 산소 결핍증이 발생,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야, 이미 무기력해져갖고 창문을 열거나 뭐 이럴 수가 없구나. 그럼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틀면 몇 분 만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걸까요? 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이상이면 사람이 호흡하기에 적당한 양. 하지만 산소 농도가 18% 이하로 떨어지면 산소 결핍에 의한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데, 산소 농도가 16%로 떨어지면 체조직에 산소가 부족해 호흡과 맥박이 증가하고, 산소 농도가 8% 이하로 떨어지면 두통, 구토가 발생, 8분 내 사망하게 됩니다. 자동차 안의 산소 농도는 산소 농도 측정기로 측정되는데, 그럼 5분만 자는 것도 안 현재 되는 자동차 내 거예요. 산소 농도는 20%로 사람이 호흡하기에 적당한 상태. 그리고 산소가 줄어드는 것을 보기 위해 촛불을 켜놓겠습니다. 자, 실험 시작. 자동차 안에는 4명이 탄 상태. 우선 자동차를 공회전시킨 후 히터는 겨울철 평균 사용 온도인 28도씨를 유지합니다. 과연 몇 분 만에 산소 농도가 한계 수치인 16%에 도달할까요? 아직은 여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 실험단. 대화도 하시고. 10분 경과. 산소 농도는 처음보다 약 1% 하락한 19.2%.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편안해 보입니다. 20분 경과. 산소 농도는 17.2%, 처음보다 2% 하락. 오, 남자분 표정이. 자동차 안이 더운지 실험단 슬슬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25분 경과. 산소 농도 16%, 드디어 한계점 도달. 실험단, 덥고 숨쉬기가 갑갑한지 옷까지 벗는데, 불과 25분 만에 산소 부족으로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표정들 봐, 표정들. 이렇게 급격히 산소가 줄어든다면 불과 40-50분 만에 운전자는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할 수 있습니다. 40-50분. 또한 인원수에 따른 산소 농도 실험 결과 자동차 안에 1명 있을 경우에는 70분 만에, 2명일 경우에는 약 50분, 3명일 경우에는 약 30분 만에 산소 농도 한계치에 도달. 인원에 따라서 중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호흡량도 중요하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 농도가 빨리 줄어 질식사의 위험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잠을 자지 않더라도 운전 중에 환기를 시키지 않고 히터를 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산소 부족으로 산소를 빨리 운반하기 위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대뇌의 산소 부족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해 판단력과 순발력 등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것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인데 와, 진짜 너무 졸려. 그럼 실제로 산소가 부족할 때 운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저산소실을 자동차 안이라고 가정하고 우선 저산소실의 산소 농도를 사람이 호흡하기 좋은 상태인 20%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가 정상인 상태에서 순발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순발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천기 백기 게임입니다. 실험 시작. 빠른데. 아직은 잘해요. 빨리. 두 사람 모두 별 문제 없이 즉각적으로 맞는 깃발을 듭니다. 반응 속도를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그럼 저산소실의 산소 농도를 산소 부족으로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16%로 조정하고 겨울철 운전자들의 평균 히터 사용 온도인 28도씨로 온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에 따른 실험자의 심장 박동구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정상 산소 농도인 현재 실험면의 산소 포화도는 99%, 심장 박동수는 분당 92회로 정상. 실험 거래 산소 포화도와 심장 박동수도 역시 정상 상태. 자, 산소 농도를 조절한 후 점점 시간이 흐르고 저산소실의 산소 농도도가 점점 떨어져 한계치인 16%까지 하락합니다. 그럼 신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산소 농도가 떨어지자 처음보다 산소 포화도는 24%나 떨어졌고 심장 박동수는 무려 19회나 증가했습니다. 실험 거울 또한 산소 포화도는 14% 하락, 심장 박동수는 9회나 증가한 상태. 둘 다 많이 올라가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천기백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틀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천기백기를 드는 두 사람. 하지만 실험이 계속되자 깃발 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틀린 깃발을 드는 등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틀려요.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순발력도 느려지고 많이 졸리더라고요. 파란 깃발을 들고 싶은데 자꾸 흰색 깃발을 들게 되고 몸이 느려지고 둔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자동차 질식사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겨울철인 경우에 창문을 모두 닫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히터를 틀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실내 필터를 교환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기의 오염도는 더 심해지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산소의 양은 결핍은 심해지면서 이산화탄소 양은 상당히 많아지게 돼서 질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무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피치 못할 경우에는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주무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질식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자는 것은 절대 금물. 또한 행여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잠을 청할 경우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고 히터를 틀 경우에는 온풍과 냉풍의 중간에 두어 차 안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시 히터를 가동시켰다면 10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거나 소리 느끼니까 향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유인 모드로 열어놓 졸음 운전은 물론 산소 결핍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의 환기로 당신의 생명이 10년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거 알았습니다. 꼭 차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해도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그 모드를 왜 내부에서 그냥 돌게 해두면 위험하네요. 예. 트럭 운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주무시잖아요. 많이 주무시죠. 알람 같은 걸 하나 맞춰놨으면 좋겠어요. 막 알람 어쩔 수 없이 잘 때는 알람 같은 거 만들어놔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환기하고 주무세요. 막 이렇게 소리 나게. 이게 목소리가 많이 갔는데. 소리 나겠는데요? 근데 이게 선생님 어떨까요? 그 어린아이한테는 히터 트는 게 더 나쁜가요? 어른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빨리 잠이 들고 또 폐활량이 적기 때문에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절대로 차 안에 두지 마시고요. 또 진행이 되면서 두통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질식 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애들은 또 차 타면 그렇게 자잖아요. 네. 금방 자죠. 금방 자잖아요. 교수님 사실 그 질식 사고도 위험하지만 그 차에서 잠자다가 막 불이 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동차 화재 사고 중에 겨울철에 특히 음주운전을 하고 히터를 킨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조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무의식 중에 발을 뻗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고 엔진의 회전수가 5, 6천 rpm으로 지속이 되는데 그 히터의 소음 때문에 엔진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런 실수를 벌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엔진이 과열되게 되고 배기 머플러 쪽이 멀겋게 다뤄올 정도로 화재가 날 정도로 커지면서 화재로 직접 이어지면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죠. 요즘 워낙 또 저소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차들이. 그리고 시동을 끄면은 히터가 따뜻하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철 안전하게 히터 사용하는 법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차량 환기를 시켜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최소한 뭐 차량 환기 모드를 히터를 켜게 되면은 얼굴로 송풍구를 방향을 두지 마시고 다리 쪽이라든지 앞유리 쪽으로 두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내기 순환 모드보다 외기 유입 모드로 두시게 되면은 최소한의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창문을 여는 효과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창문을 환기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무조건 환기 또 환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10분 운전하시고 10분 환기하시고 꼭 절대 잠깐의 찬바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환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환기시키세요.